처음에 좀 얼떨결에 이제 마녀들의 포레스트라는 프로에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농사라는 거는 그냥 막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무슨 특히 여성들이 특히 마녀님들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스마트한 어떤 생각과 또 자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난 1년간 만났던 시골에 사는 청년들. 시골에 가게 된 이유도 사연도 제각기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회차가 거듭되면 될수록 아니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출연을 하시나 그랬는데 저 역시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시골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화려한 무대를 찾아 서울로 도시로 향했던 시절. 제게 시골은 떠나야 할 곳, 잊어야 할 곳이었죠. 청년들이 뿌리 내리려는 시골. 저는 그곳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왜 시골에 사는 걸까요?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되게 신비롭고 놀라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논밭 산에서 만나는 너무 경이로운 마법 같은 순간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삶의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쓰는 청년들. 어쩌면 시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숨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농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 모여드는 시골에는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린 또 다른 무언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골. 부안에 사는 청년들도 서서히 바빠지는 때입니다. 라연이는 뭐야? 저는 책 한 권 쓰는 거. 오, 수정이는? 저는 올해 직원을 채용하고 내년에도 재계약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 나도 취직할래. 오늘 누구 온다던데? 안녕하세요. 와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네네. 저 어디 앉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자리가 너무 상석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 계세요? 오늘요? 신년계획 얘기하고 신년계 따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모임 그렇게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저 오기 전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들 너무 바빠요. 왜들도 바쁜지. 그래도 금년부터는 조금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하는 이야기도 좀 하자라는 시간을 하면서 이제 신년에 한번 만나서 다짐도 하고 다짐을 못 지킬 경우 공약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년 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요? 예. 저 남자친구 만들기. 없으세요? 없어요. 진짜 혼자 된 지 오래됐어요. 그냥 아무도 열심히 안 해. 바빠서. 이분들 에너지가 보통이 아닌데요. 이 청년들을 불러들인 부안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그럼 부안 자랑 좀 해주세요. 부안 자랑. 한국이 70%가 산지긴 하지만 부안은 그 산과 들과 바다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군 단위 안에서 국립공원을 아예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역이 부안 군밖에 없거든요. 어딜 둘러보아도 넉넉한 자연이 펼쳐진 곳. 얼마나 좋았으면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생거 부안이라고 했을까요? 자원이 풍족해 사람 살기에 그만큼 좋은 고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정 언니가 서울에서는 술을 마시고 숙취가 되게 강했었는데 부안에 내려오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숙취가 없다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틀 아니야? 전에 나 마시고 엄청 취한 거 봤지?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빠랑 등산 갔다니까. 아 진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러니까 네. 숙취가 덜하다. 네. 애주가도 진짜 땡 그거 솔깃한 얘기고. 청년들 부안 자랑이 끝이 없네요. 부안 자부심이 대단한 이 청년들은 지역이 가진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제가 부안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은 바로 오디, 뽕나무죠. 오디도 생산하고 상지도 만들고 가공제품도 만드는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자연에게 돌려주냐라는 고민에 있어서 퍼머컬처를 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1년생, 다년생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열애해 사는. 자, 번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년 살고 2년 살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래서 퍼머컬처 배운 사람들이잖아. 좀 더 과학적인 설명으로. 퍼머컬처라는 농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청년들. 이 역시 부안에서 찾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 배추가 파랑 친한지 뭐한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 과속을 알면 쉬워요. 하나만 쉽지 않고 요것저것 다 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세자매 농업이야. 대부분이 이렇게 상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음식궁합도 좋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작물을 심은데 얘랑 어떤 작물이 좀 맞을까라는 것들은 찾아가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이루어졌던 친환경 농법과 유사한 퍼머컬처. 이미 시골에서는 삶의 지혜가 전해오고 있었는데요. 퍼머컬처는 자연의 생태 원리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외부에서 투입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자원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농법. 시골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안에 살면서 박연미 대표는 시골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데요. 도시에서 살 때는 누군가 만들어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이 경제활동으로 있었는데 부안은 이 자연과의 직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있다는 게 조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나비 농장이네요.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부안 감자. 이 역시 청년들 눈에는 아주 귀한 자원이죠.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의 재료 같은 것들이 농작물이나 아니면은 해산물, 뭐 젓갈 이런 것들이 부안에는 신선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먹거리와 작물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더욱 건강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고정관념과 낡은 사고에 갇히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도전. 부안 감자가 청년들 손에서 새로운 음식으로 태어납니다. 부안 곰소에서 나는 명란젓도 마찬가지. 같은 재료라 해도 어떤 아이디어를 더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요리로 변신 가능합니다. 산, 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안. 식재료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안의 식재료를 활용한 청년들의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지역의 농산물 자원을 매개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역의 자원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하기보다는 가공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런 교류와 매개, 또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예뻐요. 맛은 이따 봐야 알겠지만. 곰소 명란젓으로 만든 아보카도가 들어간 명란 아보카도 덮밥. 그 옆에 이것은 스프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이탈리아식 감자 수제비인데 이탈리아식? 네. 요끼라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 자체가 이제 한국적이고 토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요끼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굉장히 고소하네요, 이게. 네, 감자를 밀가루를 최대한 적게 하고 감자를 많이 해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탈리아 음식이라는데 부안 감자에서 그런가? 딱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합격! 합격! 일단 그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네. 눈으로 먹는 것도 있나 봐요, 사람이. 맞아요. 음식은 거의 반은 눈으로 먹고. 아, 그래요? 곰소 젓갈하고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네, 그 비빔밥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조화롭네,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보카도의 그 고소함과 또 그 젓갈이 주는 풍미? 짭조름함.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상상력이잖아요. 네. 부안 감자랑 그다음에 곰소 명란젓 유한 거를 활용해서 제품으로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만들게 된. 송혜원 대표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을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어. 너가 한 거 다 뽑았어. 브랜딩을 한 번 했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새롭게 플라워 셀프바라고 그런 컨셉으로 한 번 더 리뉴얼을 할 거래. 혜원 씨는 부안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가게 이미지를 디자인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혜원 씨의 이러한 활동 역시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이걸 보고 만들어 본 거는 까만 가을이어서 가을 느낌 나게 좀 잡아봤고 셀프바라는 이제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꽃을 고르고 디자인한다는 컨셉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작업한다고 하니 청년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리브랜딩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이제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포스터 역할이나 아니면은 사진 하나를 올릴 때에도 고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보물을 찾는 청년들. 청년들이 찾은 지역의 자원도 제각기 다른데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도 하죠.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코로나를 계기로 고향 부안으로 내려온 유수정 씨. 처음 올 때만 해도 잠시 쉬었다 갈 생각이었지만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문제에 부딪힐 때는 물론 있었고 너무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제가 포기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이 더 큰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가 부안에서 찾은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창문에 비 내리면은 물방울 맺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모양이 좀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 정도? 이렇게 위에 뚜껑 열린 동그라미 한 번씩 그려주세요. 하나만 피봐 여기다가. 하나만 그려봐요? 길다란 것도 그려.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오래 살아온 사람에겐 그 땅에 숨결이 배어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평생 붓을 한 번도 안 잡아보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설령 막 좀 못 그렸어도 그게 막 결국 놀리면서 서로 웃음이 터지시고 그 과정이 되게 즐겁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 같아요, 그림이. 수정 씨는 부안에서 찾은 사람이라는 자원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붕인 게 이게 우영당 아니에요. 뭔 길지 마. 그럼 안 길이요. 하고 싶으세요? 찍어주세요. 됐어요. 비가 오는데 입에 지붕에 이 방에 피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 그림 좋은데요? 서울에서 혹은 다른 도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살아봤을 때 이웃하고 서로 얼굴 한번 마주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지역에 내려오니까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많이 바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와 시골,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시골로 내려온 청년들. 김민경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서울에서 작곡가로 활동했던 그녀 역시 시골의 새로운 모습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자신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됐죠. 서울에서 있을 때 발전된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선을 긋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어머 하면 어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화려한 무대의 음악만 작곡했던 민경 씨. 시골에서 자신의 한계를 지워버렸습니다. 오 잘했다.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과 재미난 작업도 했다는데요. 여기서 어르신들을 되게 만났는데 그분들 인생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예술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음악을 해? 뭐 이런 생각 맞아.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때 너밖에 몰랐다. 너 하나면 잘 사는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음악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음악이 듣는 동안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트로트 쓸까?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트로트 썼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코로나가 계기가 됐던 어떤 계기가 됐던 그 지방에서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또는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획일화된 삶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궤도 이탈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의 어떤 궤도 수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도에 대해 아시는 거 한 번씩 손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던져주세요. 위도의 아들. 네.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하지만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는 법이죠.
호기심 많은 나연 씨는 부안에 살게 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안의 역사 문화를 콘텐츠로 만든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보통 관광지를 가시면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찐 의미의 여행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와 그리고 주민분들의 얽힌 사연들을 좀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당산나무 옆에 이런 모양을 세워뒀잖아. 나연 씨와 청년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마을의 옛 문화유산을 찾아냈습니다. 부안에서 소떼가 가장 많이 있는 마을인 우동마을에 왔는데요. 소떼에 대해 좀 아시나요? 소떼요? 네. 소떼는 이제 농촌에서 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풍년을 기원하고 약간 제사하는.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늘에 있는 그 운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로서 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해서 소떼를 많이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이런 소떼 보기 쉽지 않은데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정말 눈 밝은 청년들입니다. 이게 당산나무. 네. 이게 어떤 의미였어요? 이 우동리라는 동네에서? 네, 마을의 안녕과 기원을 비는 소떼 당산제가 있을 정도로 마을 곳곳에 소떼를 다 심어두고 이제 당산나무 옆에는 거대한 소떼가 있을 정도로 토속 신앙이 되게 중요했던 곳인데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당산제를 매년 이어오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대요. 야,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런 걸 찾지 않으면 다 잊혀져 가잖아요, 이제. 맞아요. 청년들의 손길을 거쳐 지역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없어지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건 누군가가 기억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심장이 멈췄을 때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때 진짜 죽는 거니까 지역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간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함으로써 기억하기. 우리 청년들이 시골을 사랑하는 방법 아닐까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주민이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지역의 전통 자원을 상품화하고 비즈니스로 연계하고 도시 소비자와 교류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활동의 대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y you look up at the sky for answers? Or why flowers in the wind are effortless and eloquent dancers? What forms the rings in the trees, turns a pine from a seed? What's passed down generationally to you and to me? And why our eyes all look 전북특별자치도 동북부에 위치한 장수군. 산으로 둘러싸인 심심산골인데요. 해발 400m 고랭지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한우, 사과가 유명한 곳이죠. 산골 오지에 서핑보드라. 이거 왠지 심상치 않은데요. 이곳에 장수청년 산사공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희는 사공이 많으면 그 경험이 더 많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산사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숟가락에는 45cc. 플레인 190ml 넣고 그다음에 얼음 넣고 얘 한번 데코 해볼까요, 그러면? 2개? 3개? 2개. 2개? 밑에 하나 깔아. 장수 특산품으로 카페에 신메뉴를 만드는 청년들. 3개 넣어야지. 아니, 원가 생각해야지. 돈 안 벌 거야? 정해진 레시피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고 믿는 청년들이니까요. 술 된 거 같지? 술 같은데? 남자 둘은 안 파는 걸로. 사공이 산으로 가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 처음에는 그냥 정말 살아보기에 그런 이방인의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왜 이렇지? 교육이 왜 이렇지? 왜 이 지역 사회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지? 이게 3년이 지난 후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더 제 스스로가 되게 전투적이었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서 청년들은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여기서도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우리는 젊고 또 제로를 추구한다. 폐건전지 저희가 장수군 환경과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 생명, 공정의 가치를 일상에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이제 처음 제로웨이스를 접하는 분들이 뭐 수세미며 대나무 칫솔이며 고체 치약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청년들이 시골에 뿌리는 새로운 씨앗.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다양하고 놀랍네요. 장수의 조용하지만 힘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에 청년들이 모이는 거점, 또 주민들이 소통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그런 문화 공간이 부재하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영안상점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좀 발전하면 좋겠다. 제가 기농해서 정말 청년이 없어요. 기농을 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년의 모임과 조직들이 갖춰진 걸 보고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청년 인구를 연계해서 지역 외 거주 청년들을 육성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오히려 시골은 비어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아닐까요? 그런 이제 유노마을의 가치들을 시도해보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 목포에 지금은 유명해진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처음으로 목포 언더심에 비건 식당을 차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비건 식당이 생기다 보니까 목포에 사시던 채식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모여들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는 흐름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수에 온 여행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쉐어카 프로그램도 기획했던 산사공 청년들. 그들의 시도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어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는데 산사공 청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조금씩 모여서 이제 그들이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유심히 좀 보는 것은 이제 잠재성입니다. 같이 여러 명이서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이 잠재성은 이제 폭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저 때 좀 더 많은 교류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응원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산으로 간 사공들의 로컬 라이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의 입장이어서 그냥 로컬 매거진 한다면 공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그냥 여기에서. 산사공 청년들은 장수 청년들의 삶을 담은 로컬 매거진을 만들었는데요. 전원생활, 뭐 은퇴 이후의 삶, 뭐 이런 거 말고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담고 싶었고.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수에 뿌리 내린 청년들이 전하는 다양한 고민과 희망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시골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기피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농업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미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가치나 희망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지역에. 저는 기농 1년 차 때 농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실패를 했지만 올해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이 없는데 제 사례를 통해서 농업을 하면은 충분히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산사공 청년들은 이전에도 어쩌다 장수 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요. 소농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토마토 몬스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지역살이에 대해 반복되는 물음표와 느낌표. 산사공이 끝나고 나서 다음 페이지. 지역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의 질문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희도 지역 삶이 뭘까 잘 몰랐어요. 다른 뭐 그런 매체들을 보면 지역 생활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도 할 겸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기후 변화로 인해 시골의 환경도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요. 예전의 방법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됐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어떻게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청년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산촌 라이프는 그 각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산속에서 다 이렇게 박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생존 전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각계정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버티다 보면 어느새 그 어려움도 이제 지나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버텨보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참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다움으로 잘 서 있구나. 그래서 참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미래가 참 밝겠구나.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고 그럴까요? 날마다 조금씩 흙을 나르며 마침내 산을 옮겼다는 옛사람의 일화가 있는데요. 스스로 길을 만들어 끝내 산에 오르게 될 청년들의 우직함을 응원하겠습니다.
호남 최대 평야가 있는 김제시 죽산면. 먹을 것이 풍부했던 이곳은 과거 풍요의 상징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죽산 삼거리는 장날이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떠나며 마을은 활기를 잃었죠. 그랬던 이 시골 마을에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산에서 프랑스 자수 공방을 연 임미경 씨. 가만히 있자. 시골 마을에 프랑스 자수, 이게 웬 말입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여기는 제가 만든 것들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이고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이쁘죠? 이 원단을 제가 선택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래봬도 입소문을 듣고 오는 손님도 꽤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검지하고 바늘 사이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서 자수를 놓고 있으면 일상을 벗어나 여행 온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아직은 김제에 예술적인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하나라도 생겨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방을 장식하고 있는 아기자기한 공예품들.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이 시골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장이나 공연장, 미술관은 없지만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이 그 자체로 공연장이 되고 갤러리가 되는 시골. 이 시골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는 청년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일단 전 놀란 게 이 죽산면 이게 쌀농사를 많이 짓는 데인데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희한해요. 이 시간에 이러면은 농촌이 좀 많이 활력소가 되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활력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자리 잡음으로써 더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생기가 돋아지니까. 시골 감성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며 마을도 서서히 살아나는 중입니다. 죽산면 이렇게 바깥에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여기 뭐 미용실이나 무슨 치킨집도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와인을 판매하는 바틀샵이요? 바틀샵? 그걸 내셨다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항상 딱 했던 말이 마지막 낭만이다. 면 단위 시골에 있는 작은 와인샵.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기에 저도 카페랑 이 거리에 놀러 왔다가 이 거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 뭔가 재미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공간이 우선 다 이쁜데 여기가 너무 폐상가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제가 뭔가를 해보면 더 이 거리가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무작정 입주를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보던 와인샵과는 다른 분위기. 소박하고 따뜻한 감성이 살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SNS가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공간을 꾸밀 때도 저희가 와인만 팔겠다가 아니라 좀 더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공간,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굳이 와인을 안 사시더라도 이런 시골에 이런 이쁜 공간이 있네 라는 게 시골 다방만 보아왔던 저에게
이런 감성 카페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이 많을 때는 밤을 새고 그대로 하루를 막 일을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은 조금 더 한적하지 않을까? 김제에서 나는 쌀로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쌍둥이 자매 사장님. 빵 맛도 좋아서 이 카페는 이제 주말이면 인파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 오히려 더 큰 활력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 카페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인들도 나도 한번 내려가서 생활해볼까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손님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가게가 나온 데가 없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편의점이 없고 하니까 그렇지, 편의점이 없더라고요. 편의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썰렁했던 죽산 시골에 청년들이 모인 것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받은 환대를 청년들은 기억했습니다. 케이크 밖으로 가져갈게? 케이크 안 잘라도 돼? 사람들 많이 오면 개수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도 떡도 맞췄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마을 어르신들에게 받은 따뜻한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청년들. 맛이 어때요? 오늘 나의 이름을 아셨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큰일 났어. 돈 벌어야 그래도 다 바쳐버리면 어떡하지? 청년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정겨운 풍경이 바로 삶의 예술 아닐까요? 어찌 보면 방치고 어찌 보면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커지고 막 무언가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세련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시골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고 와주시는 건데 너무 도시처럼 변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여기에 놀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제에 마땅한 숙소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좀 잘 살려가지고 숙소로 한번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되게 들어서 좀 청년은 시골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시골은 청년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뭔가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트렌드 또는 남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정말로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취향,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플리마켓, 토크 콘서트, 5일장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도시인들에게 시골 라이프를 전하는 청년들. 이 시골까지 누가 올까 싶었지만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약간 따뜻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겨움이나 따뜻함이 약간 도시 생활에서 많이 지쳐서 저희 나이대 애들도 많이 다시 고향을 찾거든요. 그런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 맞네. 이제 24년도에도 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그냥 천천히 가자. 급해서 좋을 거 없다 해가지고. 맞아. 그냥 그게 두세 번 왔을 때야. 모르겠어 뭘 생각해. 청년들이 시골에 퍼뜨린 감성과 향기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저도 기도해 봅니다.
저는 20년 후에 저는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상상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제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은 그 도시와 시골의 경계가 조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보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 있는 그런 이제 동네가 되겠죠. 그래도 모험마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험은 끝나고 이제 이 모험 자체가 나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빈 가게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의 약간 감성들이 묻어나는 그런 작은 상점들이 좀 여러 개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얀 머리가 돼서 농장을 지키고 있을 것 같고 이제 맛있는 먹거리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맞이하는 장면?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밖에 없어요. 마녀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멋있게 사는구나. 자기의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또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시고 야, 이게 여기에 답이 있지 않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꿈들이 그 마녀님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존경합니다. 박수 칩니다. 응원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 추운 겨울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는 원동력이 청년들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시골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왔던 희망의 땅이 아닐까요?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소위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 기후, 풍토, 정황, 그 사람들의 정서, 성격까지도 담아내는 술이다. 이것처럼 다양한 술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역사적으로 지역의 농산자원, 전통자원을 대표하는 것이 전통주였습니다. 좋은 술이 되주라.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송순주를 배워서 복원하면 어떨까라는.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은 지역의 산업을 하나 만드는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